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오늘 3차 경기 부양안의 현금 지급 대상자의 소득 상한선을 높였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경일 기자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 민주당의 압박으로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의 혜택 대상자 소득 상한선을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1인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 연소득자에게 1인당 1,400달러를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바이든 행정부는 1인 8만 달러, 부부 합산 16만 달러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하원이 승인한 1인 10만 달러, 부부 합산 20만 달러보다는 낮아진 것입니다. 1인 연간 10만 달러 이하, 부부 합산 20만 달러 이하까지는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공화당은 재정 부담을 우려해 1인 연소득 4만 달러에 지급액은 1,000달러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소득 상한선을 높인 조치는 상원에서의 빠른 통과를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득 상한선을 높이고 하원이 승인한 주당 400달러의 긴급 실업수당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원에서 50대 50으로 같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에서 한 석이라도 이탈표가 나오면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통과로 이제 남은 것은 상원으로 경기 부양책 통과를 위해 상원이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백신 대상이 확대되고 접종 장소들이 늘어나면서 예약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접종 예약이 가능한 웹사이트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인데 주정부 차원에서 이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백신 접종 통합 예약 시스템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금은 접종처에 따라 예약 시스템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크고 작은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한 곳은 크게 4군데로 볼 수 있지만 실상은 더 복잡합니다. 우선 주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LA시와 소방국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클리닉과 병원, 대형 약국 체인들은 저마다 독립된 예약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도 쉽지 않을 뿐더러 어디서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주된 이유입니다. 주정부는 백신 접종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 통합 시스템 출범을 추진합니다. 현재 주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마이턴 사이트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시스템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부는 블루쉴드 캘리포니아와 협업해 통합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카운티 정부마다 다른 백신 보급 속도를 맞출 수 있고 예약 절차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880만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전체 주민의 15.5%가량은 1차 접종을 마쳤고 6.6% 상당은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백신 통합 시스템 도입과 1차 접종만으로 면역력 생성이 가능한 존슨앤존스 백신 보급을 통해 접종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시내 식당들의 실내 영업이 이번 달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은 어제 ABC와의 인터뷰에서 LA 식당들의 실내 영업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구 10만 명당 1일 신규 감염이 17명인데 이 같은 수치를 이번 주 내내 유지하게 되면 다음 주에 위험 등급이 지금보다 한 등급 아래로 내려가 식당들의 실내 영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4단계 위험 등급에 따라 현재 가장 위험한 퍼플 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1일 확진자 수가 한때 1,000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주요 수치들이 하락하고 있어 레드 등급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레드 등급으로 하향 진입하면 식당들은 전체 수용 인원의 25%까지 제한적으로 실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캘리포니아 주 내 7개 카운티가 퍼플에서 레드 등급으로 완화됐습니다.
전체 58개 카운티 가운데 31개 카운티가 퍼플, 15개 카운티가 레드, 2개 카운티는 오렌지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자동차 전복 사고와 관련해 LA 카운티 셰리프가 블랙박스를 확보해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현재 사고 차량인 제네시스 SUV GB80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확보해 자료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블랙박스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번 사고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수사의 일부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블랙박스를 통해 들여다보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다른 차량과의 접촉 여부입니다. 지금까지는 단독 차량 사고로 알려졌는데 다른 차량이 부딪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즈의 과속 여부입니다. 앞서 셰리프국은 우즈가 운전 당시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과속에 따른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무려 25명을 태우고 있던 SUV가 트럭과 충돌해 이 중 13명이 숨진 사고 어제 보도해드렸죠. 이들의 신원이 확인됐는데 멕시코 장벽을 뚫고 미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정원을 크게 초과한 사람들을 태운 채 트럭과 충돌해 13명의 사망자를 낸 SUV 탑승자들의 신원이 파악됐습니다. 국경수비대는 SUV에 타고 있던 25명 모두 멕시코와의 국경 담장에 구멍을 뚫고 미국으로 들어온 미입국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안감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어제 새벽 국경에 설치된 담장에 구멍을 뚫고 들어온 미입국자들은 모두 44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대의 차량에 나눠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 중 25명은 어제 있었던 사고 차량에 타고 있었으며 또 다른 19명은 쉐보레 서버밴에 탑승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당시 서버밴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으며 탑승자들은 차량을 빠져나왔지만 모두 체포됐습니다. 한편 어제 사고로 숨진 13명 중 10명의 국적은 멕시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e have been able to identify 10 people of Mexican origin who were deceased in the accident. 이번 사고로 드러난 미입국자들은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이동하고 있었으며 사고 현장으로부터 동쪽으로 30마일 떨어진 지점에 있는 국경 철조망이 뚫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타운인 팰리세이스 파크 타운 정부가 고위 공무원에 대한 특혜 제공과 부정 부패로 수십만 달러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2일 주 감사원이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팰파크타운 정부는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 등에게 불법으로 미사용 유급 병가 비용 등을 지급하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며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뉴저지 주 주법은 공무원이 은퇴할 경우 딱 한 차례만 최대 1만 5천 달러의 미사용 유급 병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팰파크타운 정부는 이 같은 법 규정을 어기고 2018년에 직원 27명에게 유급 병가 비용으로 10만 9천 달러를, 2019년에는 직원 22명에게 9만 5천 달러를 각각 지급했습니다. 로렌조 행정관은 현직인데도 1만 5천 달러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팰팍에서 오랫동안 건설업을 운영해온 로렌조 행정관의 기본 연봉은 20만 7천 달러에 이릅니다. 그러나 팰팍 정부는 추가로 휴가 25일, 휴일 15일, 병가 12일, 개인 가사 및 생일 휴가 4일 등 매년 57일의 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 입원과 수술은 물론 치과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전 가족 의료보험 카드까지 제공했습니다. 만약 그가 지금 은퇴한다면 병가, 퇴직금 및 기타 혜택으로 36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팰팍타운 정부에서 이같이 고위 공무원에 대한 특혜와 비리가 만연했지만 이를 감시해야 할 시의원들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 자리에 앉은 건데 거기서 그렇게 착복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저희 아는 지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2017년 로렌조 행정관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
6만 8천 달러를 타운 정부에 실비 정산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산 요구 비용에는 아내 변호사 비용, 개인 건설 사업 관련 회계 서비스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운 의회는 아무런 이견 없이 이 비용 지급을 승인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의 전체 면적은 1.2 스퀘어 마일에 불과한데 연간 12만 달러가 넘는 예산이 타운 정부 유류비로 지출된 점도 밝혀졌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로브몰 부근에서 추격전이 벌어져 도주 차량이 사고를 내 무고한 사람 1명이 숨졌습니다. 도주하던 차량이 파란색 SUV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피해 차량인 SUV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가 지난 1년간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6개 대도시 가운데 아시안 증오범죄는 총 122건으로 2019년에 비해 150% 이상 증가했습니다. LA는 지난 2019년 7건에서 2배가 넘는 114%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자 여러 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풀고 규제 조치도 완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섣부른 규제 완화 조치를 멈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얀마 군경이 쿠데타 시위에 또다시 실탄 사격을 해 10명 넘게 숨졌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만달레이 등 미얀마 전역에서 18명이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18명이 숨진 피해 일요일과 같은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외국인 관중 없이 개최할 계획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무관중 올림픽 개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